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채용 면접의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면접장에 직접 가기 전까진 누구도 자신의 연봉을 알 수 없었다는 건데요. 아무리 보고 싶고 듣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직장의 은밀한 비밀을 해부하다 취준생의 마음을 읽어주는 남자,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입사하고 싶은 회사의 정보를 찾고 싶은 취업 준비생. 제대로 된 연봉 정보를 알고 싶은 사회 초년생.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청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이 있습니다. 신용 등급을 만드는 업무를 통해 기반을 다진 데이터 분석 전문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꽁꽁 숨어있는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평균 연봉과 입퇴사자 현황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유리처럼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강화 유리보다 단단한 꿈을 키워가는 이야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이터 분석업계의 슈퍼루키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투명한 기업 정보를 실현하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의 연봉을 제공하는 크레딧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크레딧 데이터 대표 조경준입니다. 제가 이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학생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업을 가고자 할 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는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연봉 정보라든지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취업준비생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 직장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국민연금이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데이터가 제공될 때 어떤 회사에 속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강연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이 창업에 왜 필요한가입니다. 데이터 분석,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우시죠. 알파고니, 빅데이터니, 아니면 머신러닝,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말들이. 하지만 저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당연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고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지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 대답을 얼마나 잘 엮어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과 같을 것이냐. 저는 딱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오픈북과 같다. 오픈북 시험과 같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인터넷 세상에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어떤 알고자 하는 질문만 명확히 하면 그거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든지 찾을 수가 있고, 그걸 잘 조합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사례로 설명하는 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입니다.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고자 하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나, 무엇을 싫어하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나, 그리고 가족은 어떤가, 그런 것들 계속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사실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석하고 있다고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분석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분석과 창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은 이미 인터넷이나 어떤 매체들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것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관심 있는가, 그리고 그럼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는 인터넷 주변 사람, 데이터 정보를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나라 은행하고 이제 신용평가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도 좋다,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 그것부터 대출을 해주면 얼마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시스템을 안에 들어가서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창업을 시작했던 2014년 말에는 정부 3.0이라는 기조 하에서 정부가 가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되던 시기였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공개되면서 지금은 쓸모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쓸모 있어질 정보들이 분명히 언젠간 나올 것이고, 그 데이터들이 서로 엮이다 보면은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데이터가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일념으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제가 데이터 전문가로서 정말 내가 자신할 만큼 전문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한 지가 이제 석사 때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 했는데, 박사까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논문에 검증 일도 그 분석 쪽이었지만 실제 논문을 쓰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런 경험들을 많이 축적했습니다. 사실 축적한 그것들을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저는 정말 많이 알고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사업에 한 번씩은 꼭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 지원 사업 스타트업이나 창업 벤처 자금으로만 거의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 지원 사업에 제가 도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자금이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억대까지 저희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자금 확보를 통해서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볼 수가 있는 강점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했을 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저희 초창기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하시려는 분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창업하시려는 분들의 아이디어나 비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보시고, 그동안 본인들이 보셨을 때 많은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때 어떤 분들이 성공하겠더라,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다, 이런 조언들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금밖에 알고 있지 못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조언들이 여러분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 사업은 저만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받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얼마나 외로운지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통과하게 되면 적게는 3팀, 많게는 20팀, 50팀까지도 한 정부 지원 사업 아래에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고, 특히 대표들, 굉장히 외로운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들끼리 외로움을 같이 나누면서 굉장히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정부 지원 사업에 꼭 도전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데이터 분석하고 또 연결되고 정보 지원하고 연결된 건데요. 여러분이 도전하시고자 하는 곳에 꼭 많은 분석에 시간을 할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산업에서 어떤 아이템에 충실하고 이 아이템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시면서 강점은 계속 강점으로 만들고 약점은 보완해 나가는 그런 창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 가장 좋은 노하우인데요. 제가 막 길게 저보다 사업을 훨씬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짧게 한 2년 정도, 2년 조금 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돈 문제도 있고 이제 자금 문제도 있고 이제 누군가한테 속았던 문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팀원들과의 불화였습니다. 팀원들과의 불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회사도 잘 안 굴러갈 뿐더러 그리고 제가 고객을 만났을 때도 자신 있게 우리 팀에서 누가 어떤 거를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비전이 같이 공유가 되어야지만 팀원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 비전 공유를 우리 회사는 연봉 정보 공개를 통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모두 한때 취업 준비생이었던 사람들의 열망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걸 도와준다라는 그 비전으로 저희는 어떤 회사에 닥친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비즈니스 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가 아직은 많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는 좀 더 나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 같은데 제 비즈니스 철학은 바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말이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내가 먼저 주고서 나중에 받는 게 정말 속이 편합니다. 나중에 그게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제가 받으려고만 하다 보면은 저에게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께 제가 먼저 도와드리면 그분들이 항상 잘 되시거나 아니면 좀 조금 여유가 생기셨을 때 항상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임을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정말 크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거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모 회사의 스타트업 대표님이신데 사람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으셔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실 그게 없으셨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좀 이슈가 한번 되면서 그래도 광고 효과가 좀 굉장히 컸었거든요. 저희 사이트에 어떤 본인 서비스를 홍보를 하시면 그걸 통해서 이제 투자도 받으신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투자를 받으신 걸 통해서 그동안 저희에게 못 주셨던 이제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 다 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돕다 보면은 굉장히 돈독한 관계로 길게 갈 수 있는 장기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꼭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마음으로 받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도와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투자해 주시거나 여러분들 믿어 주시는 분들은 속칭 이제 3F 투자업계에서 이제 스타트업 쪽에는 이제 3F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족, 패밀리, 친구, 프렌드 그리고 바보, 플리시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에 믿어 주시는 분들은 세 유형의 분들밖에 없으십니다. 그분들께 창업 초기에 도와주신 만큼 성공하시고 성장하시면 꼭 여러분들이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시기를 그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임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창업하는 방법.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라. 아이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 팀원들과 비전을 공유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기브 앤 테이크로 또 마무리를 짓네요. 예, 제가 뭘 대표님께 줄 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을요? 예,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잘생긴 얼굴. 예. 잘생긴 얼굴은 더욱 어렵죠. 예. 자, 이 국민연금 납부 정보를 기반으로 한 평균 연봉을 공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우리나라 모든 회사, 네네. 예, 3인 이상 모든 회사, 48만 개 회사의 평균 연봉과 인원 변동 사항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네. 그 정확도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정확합니까? 거의 정확합니다. 거의요? 완전히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예. 우선은 거의 정확하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이유는 일단 국민연금 납부 정보이다 보니 네. 기업에서
이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리고 얼마를 받는다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긴 한데 단점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데이터다 보니 국민연금은 434만 원 이상이 되면 모든 사람이 내는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급여를 받는 사람이든 2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든 한 달에 내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에서는 연봉이 같게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시된 정보를 가져와서 그걸 그 부적합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취준생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업을 면접을 봐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연봉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울 일이고 이게 또 무료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정보를 무료로 확인을 하면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익 구조가 나야 되잖아요. 창업을 하신 거고 사업을 하신 건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저희는 서비스를 이것을 기획을 할 때부터 취업 준비생들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돈은 절대 받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대신에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신용평가 회사나 이제 금융 회사들 그쪽에서는 기업의 인원 변화가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도 미치고 그다음에 기업이 연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인원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 효과를 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검증을 다 해서 데이터를 납품을 해서 저희는 그걸로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마 앞으로도 더 유료화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머리가 아픈 건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인데 분명히 우리 대표님도 겪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극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든가 지금은 원만하죠? 네, 지금은 굉장히 원만합니다. 어떤 계기가 또 있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은 저희가 굉장히 제가 오해를 많이 했던 게 근무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급여를 많이 주면 다 행복하게 일하지 않을까라는 게 정말 제가 오판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본인들이 가치로 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친구여야지만 같이 팀원이 돼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거를 쓰면 취업 준비생들에게 뭐가 좋아져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발전되면 누구에게 우리 고객들에게 뭐가 좋아져 그거를 계속 역설을 하면서 그 합의점을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화도 많이 해결이 됐죠. 대화가 그 결정적인 요인이네요.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별도의 마케팅이 없이 놀라운 속도로 사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동안 몰랐던,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리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반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슈가 된 게 게임업계 종사자분들이 각자의 게임 회사들을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연봉을.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그렇게 됐었는데 게임업계 특징이 박봉에 야근 많고 그다음에 이직이 굉장히 잦은 직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소셜 네트워크 쪽에서 이렇게 쭉 퍼지면서 특히 중소기업 쪽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한 데이터가 제가 만들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정확해서 다들 그것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럼 반란이 어떻게 보면은 힘이 됐었네요. 예, 맞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연봉을 공개를 하고 퇴직자 수 같은 것도 공개를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게 법적인 어떤 문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그런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게 일단 3인 이상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그 정보가 들어갈 소지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인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그 법률 검토를 총 3회 6개월 동안 거쳐서 법률 검토를 충분히 받았고 저희도 이게 한번 저희가 서비스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도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는 전혀 문제 없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업의 항의와 반발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보가 처음 공개된 거다 보니까 국민연금 쪽에서는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국민연금 쪽으로 오히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응대할 만한 이제 매뉴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 보고 잠시만 내려달라고 했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데이터 원 제공 측인 국민연금에 동의해서 2주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었습니다. 별다른 타격이 없었다. 예, 근데 덕분에 오히려 더 이렇게 마케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공공 데이터로 오픈을 했는데 국민연금에서 막으라고 했다라는 게 기사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제 그게 더 퍼지면서 오히려 또 굉장히 좋은 현상이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직원들끼리도 연봉을 공개하는지 혹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연봉을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단점이 이제 그거죠. 이제 쉽게 그 연봉 협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본인이 못 받았 그만큼 못 챙겨준다라는 거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그 자기가 받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오히려 돈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을 열심히 안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작용 때문에 약간의 불화가 조금 있었고 그렇죠. 지금은 원만하게 극복을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연봉 정보 공개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저희의 연봉 정보 공개 서비스는 증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기 기관이요? 어렵습니다. 증기 기간 때문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듯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기업의 연봉 정보가 공개되면서 저희 그 채용 시장에도 뭔가 혁명이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미래의 나의 런웨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 문화가 변화하는 것을 선도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가장 앞장서서 팀원들 대우도 다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봉 정보를 공개하는 회사인 만큼 저희도 항상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같이 팀원들과 같이 성장하는 회사로 가는 게 저의 런웨이입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의 어떤 빅데이터로 우리 세상을 더욱 더 투명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빅픽처를 완성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왔던 거를 다른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표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됐고요. 뜻이 맞는 팀원을 많이 만드셔서 꼭 좋은 제품, 상품 만들어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노력을 데이터베이스 할 시간. 차곡차곡 쌓다 보면 성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화이팅!